4부. 커피와 피부 건강.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바로 커피는 피부를 나쁘게 한다는 통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연구들은 이 이야기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1. 커피가 피부 수분을 빼앗는다는 오해.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량의 커피는 탈수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커피는 물과 함께 섭취되고 하루 3잔 이하의 카페인은 수분 균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지나친 과다 섭취만 아니면 커피가 피부를 말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항산화 효과로 피부 염증을 낮춘다. 피부 트러블이나 붉어짐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와 미세염증입니다. 그런데 커피는 하루 중 가장 많이 섭취되는 항산화 식품 1위입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과 메틸잔틴류 성분은 피부 염증 경로를 조절하면서 붉은기 완화, 피부 자극 감소, 트러블 회복 속도 증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적당량의 커피는 피부에 은은한 항염 쿠션을 하나 깔아주는 셈입니다. 3. 혈류 개선, 피부톤이 부드럽게 변하는 원리.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가볍게 확장시키고 말초 혈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피부는 혈류가 좋아지면 칙칙함이 줄어들고 얼굴 색이 맑아 보이며 미세혈관 순환이 개선됩니다. 딱히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컨디션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 혈류 순환 때문입니다. 4. 카페인 화장품이 많은 이유도 같은 작용.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이크림, 붓기 완화 젤, 탄력 크림들, 이 제품들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붓기 완화, 미세혈관 순환 개선, 피부의 미세염증 감소, 이 3가지 때문입니다. 이 작용은 마시는 커피도 일정 부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농도는 화장품만큼 높지 않지만 커피 섭취 자체가 피부 기본 컨디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커피는 피부를 망치는 음식이 아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커피는 피부를 말리고 트러블을 만들고 안색을 나쁘게 하는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항산화, 혈류 개선, 염증 진정, 붓기 완화, 이 4가지 과정을 통해 피부 환경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죠. 당 넣지 않기, 프림 시럽 피하기, 하루 2잔에서 3잔 이하 자기 직전 마시지 않기. 이 기준만 지키면 커피는 피부 건강에 있어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부. 언제 마셔야 가장 좋을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커피, 언제 마셔야 가장 좋은가?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식후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그냥 편해서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논리 1. 혈당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급상승 구간과 정확히 맞물린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은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대략 10분에서 15분까지는 음식이 분해되고 흡수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20분을 지나면서 혈당 곡선이 본격적으로 치솟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혈당이 터널을 통과하듯 급하게 밀려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폴리페놀, 특히 클로로겐산 이소장에서 당을 받아들이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문을 조금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은 갑자기 솟구치는 대신 부드럽게 계단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즉, 식후 20분에서 30분은 커피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논리 2. 공복에 마실 때보다 위에 부담이 훨씬 적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를 공복에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속쓰림이나 쓰린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식사 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산은 이미 음식과 섞여 있고 카페인은 소화관의 움직임을 촉진해 소화가 더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즉, 공복 커피는 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식후 커피는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논리 3. 식사 후 졸음까지 잡아준다.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확 밀려오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서 나타나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 다른 하나는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리면서 생기는 식후 저혈압.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 먹고 졸음이 쏟아진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혈당 변동성을 줄이고 혈류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졸음이 확 줄고 인지 기능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엔 디카페인 추천. 오후 4시에서 5시 이후에는 수면을 위해 디카페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디카페인도 항산화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연한 커피 또는 라떼 형태로. 신맛이 강한 커피보다 연하게 내린 커피나 우유가 들어간 라떼 형태가 위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 2잔에서 3잔까지는 건강상 큰 문제 없음. 대부분의 연구는 하루 2잔에서 3잔을 건강상 안전하고 이로운 범위로 봅니다. 물론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는 고려해야 합니다. 5부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커피는 언제 마시는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식후 20에서 30분이 짧은 시간 조절 하나가 혈당 관리, 소화 부담, 졸음, 뇌기능, 혈관 건강. 이 모든 걸 동시에 잡아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즐기면서 몸에 이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혈당 관리와 항산화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 5가지입니다. 블랙 커피 또는 연하게 시작하기. 먼저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이나 프림을 바로 넣기보다는 블랙으로 혹은 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커피 본연의 맛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설탕과 프림은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커피의 풍미를 즐기려면 처음에는 순수한 커피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물 한 잔과 함께 마시기. 커피에는 이뇨작용이 있어 몸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 한 잔을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커피의 이뇨 효과를 상쇄시키고 신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동시에 커피 맛도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후 20분 산책과 커피 조합.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는 바로 식후 20분 정도 걷기와 커피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단순히 걷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커피만 마셔도 혈당 상승 속도가 완화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함께하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와 내리는 속도까지 모두 개선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합을 혈당 관리의 골든 콤비라고 부릅니다. 좌식 생활이 많다면 커피 타이밍 더 중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식사 자체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혈당 문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기보다는 설거지나 가벼운 정리 같은 동작을 하고 1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난 뒤 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지만 장기적으로 혈당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 부담이 있다면 디카페인 적극 활용. 마지막으로 카페인 민감도가 높거나 늦은 시간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디카페인을 선택하세요. 디카페인은 카페인을 약 97% 제거하지만 폴리페놀 같은 건강 성분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혈당 관리와 항산화, 혈관 건강 등 커피가 주는 장점을 그대로 누리면서 카페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하루, 아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건강, 그리고 작은 움직임 하나가 쌓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생활 플러스였습니다.